울산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단두대 매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늘 애간장 태우는 경인 더비 이번에도 쫄깃할까요? 스틸리아드를 찾은 단 페트레스코 감독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 모든 게 24라운드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저희 볼만찬 기자들이 꼼꼼하게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21일 오후 7시 30분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전입니다. 지금 창 기자는 주중에 유스 챔피언십 일정이 있어서 따로 찍는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에서 울산과 제주가 만납니다. 울산은 2연패 중인데요. 개막 5달 만에 맞이한 첫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부임 3시즌 만에 첫 연패라는 점도 놀라운데요. 하위권에 처진 팀들을 상대로 연패를 했기 때문에 내상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두 경기에서 5실점을 했습니다. 5월에도 수비가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당시엔 더 많은 득점으로 극복을 했었거든요. 역전승도 많았고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선제 실점했고 후반 45분 이후에야 각각 한 골씩 넣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상대에게 읽힌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알아도 못 막는, 그래서 상대 맞춤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자는 주의의 홍명보 감독식 전략 전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완급 조절을 해주고 포백을 지켜주던 박용우가 부상 중에 이 알라인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규성, 김민혁 조합이 지난 수원전에서 전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규성은 뭐 인종차별 논란에 이어서 상대 선수 가격 논란까지 휩싸였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멘탈적으로도 쉽게 극복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여기서 보야니치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수원전엔 경기 간격이 짧아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번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박호 역시 이번엔 좀 풀타임을 뛰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차원에서 제외됐던 김영권의 복귀도 예상됩니다. 누적 경고로 빠지는 서령우 자리엔 김태환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상 홍명보 감독이 전술 전략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정신력을 매만지는 식으로 좀 팀을 운영해 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울산 2연패 정도로 제주 앞에서 위기란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요. 시즌 초 첫 번째 부진보다 무승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가 최다 연속 무승 경기가 4경기씩 2번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부진 탈출에 더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팀 중심을 잡아주던 이창민의 이탈 여파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포항전을 앞두고는 다수의 선수들이 집단 감기 증세를 보여서 컨디션 관리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난 포항전에 결장한 임채민이 돌아온다면 수비진 운용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문제는 공격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유리 조나탄이 지난 포항전 부상 여파로 이날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부상을 당할 당시에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큰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좀 파악이 됐지만 만약에 조나탄이 빠진다면 믿을 만한 최전방 공격수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남길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서 안현범과 트레이드로 영입한 미드필더 김건웅 그리고 이지솔과 맞바꾼 측면 수비수 임창우에게 좀 빠르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 제주 서진수로 하겠습니다. 네, 주민규는 이전 소속팀인 제주를 상대로 올 시즌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진수는 지난 5월에 정말 폼이 좋았기 때문에 이 최근의 부진이 일시적 폼 하락인지 기용의 문제인지 임팩트가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제주가 살기 위해선 서진수가 살아야 합니다. 올 시즌 리그 2번의 맞대결에선 울산이 3대1, 5대1 스코어로 대승을 따냈고요. 지난 6월 FA컵 8강에선 제주가 승부차기 끝에 울산을 꺾으면서 4강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울산승 정배인데 이번에도 틀릴 각오로 제주 승하겠습니다. 모험픽을 조금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 기자는 울산승 찍었는데요. 3연패 울산은 예상이 안 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네, 창 기자입니다.
같은 시각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포항 1무 1패로 다소 주춤하나했더니 제주를 4대2로 꺾으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포항 확실히 올 시즌 승점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년 시즌 중반쯤 분위기가 좀 꺾이던 모습과 달리 올 시즌에는 연패가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일관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스쿼드가 두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결과고요. 일단 포항은 지난 제주전과 같은 라인업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창래의 징계를 빼놓고는 이렇다 할 이탈도 없고요. 부상자들의 복귀 소식도 없습니다. 제주전 라인업이 사실상 현재 포항이 짤 수 있는 베스트라고 봤었을 때 일주일간의 텀이 있었던 만큼 같은 라인업이 나설 공산이 커 보이고요. 제주전에서 고르게 골맛을 본 것도 포항 입장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 우려를 날릴 수 있는 마약이 바로 골이잖아요. 네.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수원FC를 잡으면서 4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를 제외하고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수원FC전은 페트레스쿠 감독이 말한 대로 부임 후 가장 어려운 경기, 부진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역승을 거뒀거든요. 잃어버렸던 전북만의 승리 DNA를 다시 찾은 느낌이 들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있고 축구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시 측면을 강조한 빠른 축구가 자리 잡으면서 안정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맹성웅의 복귀 정도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새롭게 영입한 안현범은 일단 몸 상태는 제주에서 정상 훈련 복귀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문환의 출전도 좀 불투명한 만큼 최철순이 다시 오른쪽 풀백에 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수원FC전에서 선발로 나선 보아탱은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전방 쪽에서는 저희가 녹화 시간을 감안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박재영 선수가 가세한다고 봤었을 때 조금의 변수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자막으로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포항이 승리를 했습니다. 첫 경기는 김상식 감독, 두 번째 경기는 김두현 감독 대행 시절이었는데 모두 김기동 감독이 승리로 끝이 났거든요. 포항은 항상 전북의 위기론을 가속화시키는 상대였기 때문에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로 부활을 시도하는 전북 입장에서 포항은 꼭 잡고 싶은 상대일 것 같습니다. 홈 원정 상승은 엇갈렸는데 포항은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단 1표밖에 없는 반면에 전북은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팀의 최근에 5번의 맞대결 중 포항 홈 경기에서는 전북이 4승 1패로 무척 강한 재미난 상승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키플레이어는 포항은 고영준, 전북은 한교원으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양팀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측해보면요, 저는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이 확실히 힘이 좀 생긴 모습이고요. 만기자는 포항 승리했네요. 스틸야드의 기운과 최근 상승을 고려할 때 포항의 신승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22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수원FC는 지난 전북전 선전을 통해서 서울전 2대7 대패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는 씻었습니다. 포백이 비교적 안정감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였거든요. 김도균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좀 보였고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수원FC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 강원과 수원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순위가 더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하거든요. 일단 선수단에 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텀이 있었던 만큼 지난 전북전 멤버를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승우와 이광혁의 몸 상태가 괜찮다는 점에서 공격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아직 데뷔를 하지 않은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죠. 바우테르소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이날 데뷔전을 치를 공산이 큽니다. 김도균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광주는 7월 들어 무승입니다. 최근 3경기 모두 무승부예요. 6월 들어 밸런스를 조정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확실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두텁지 않은 스쿼드 속에서 힘겨운 제주 원정을 버텼고 폭우 속에서도 대구와 비기면서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광주가 팀으로서 힘이 있다는 대목이기도 해 보여요. 광주는 이날 경기에 공격의 핵 엄지성, 중원의 핵 이순민, 수비의 핵 안영규가 모두 복귀할 전망입니다. 엄지성은 부상에서 회복해서 정상훈련을 소화하고 있고요. 이순민은 경고 누적에서 돌아옵니다.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 안배를 했던 안영규도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외국인 공격수죠. 백하도 이날 보다 많은 시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모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수비 조직이 좋지 않은 수원FC 입장에서 광주식 이 패싱 게임이 풀어나가는 플레이는 확실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수원FC가 당시 모두 3백을 썼는데 이제는 4백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고 고메즈도 가세를 한 상황이고요. 최근 원정 4연패 속에 그래도 홈에서는 2경기 연속 지지 않았던 수원FC 입장에서는 이번 홈 경기가 반등을 위한 포인트가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광주 역시 7월에 빨리 승점 3을 쌓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수원FC전 3연승 중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것 같아요. 수원FC에서는 지난 전북전에서 좋은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에 실패한 이승우가 이번에는 0점 조절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엄지성, 이정효 감독과 직전에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광주승, 광주가 수원FC에 강했다는 점 보고 싶고요. 만기자 무승부 찍었습니다. 치고받는 양상이 된다면 광주가 할 말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입니다. 서울과 인천 지난 6월 7일 인천에서 맞붙어서 1대1로 비겼었죠. 전반 19분 인천 제루소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7분 황의조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는데요. 최근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팽팽한데요. 역전승은 없었고 선제골을 넣은 팀이 승점 3점 혹은 승점 1점을 가져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반 선제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경기가 바로 경인 더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더 좋은 쪽은 인천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여기에 시즌 첫 연승까지 따면서 흐름을 제대로 탔는데요. 최근 3경기 연속 2골씩 넣고 있는데 3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은 건 올 시즌 처음입니다. 개막 후 19경기 제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을 봤더니 0.69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4경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30 대략 2배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득점도 습관이라고들 하는데 멀티 득점 역시도 습관입니다. 흐름을 탄 인천의 공세를 서울이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드필더 신진호는 다음 주쯤 부상 복귀할 예정이라 8월에 아마도 좀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요. 천성과 같이 지난 경기 코로나로 결장한 선수들은 컨디션을 체크한 이후에 투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은 최근 무승무, 패승무 이건 매 프리뷰마다 반복하는 이야기 같은데 퐁당퐁당 행보입니다. 패배는 많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승리도 드물게 찾아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7골을 넣은 수원FC전을 제외하곤 최근 10경기에서 멀티 득점이 없습니다. 황의조의 이탈과 맞물려서 시즌 초반과 비교할 때 득점력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인천의 단단해진 3백을 상대로 멀티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난 2경기에 부상으로 결장한 주전 레프트백이죠. 이태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강원전에서 이시영의 움직임이 어시스트도 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시영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익수 감독이 인천 대전전을 현장에서 보고 간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인천의 어떤 면을 파악을 했을지 또 그걸 경기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인천에선 제르소 안 뽑을 수 없고요. 서울 역시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제르소는 지난 대전전에서 1골 1도움 올해 인천 입단 후에 처음으로 단일 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살아난 그런 모습인데요. 또한 서울에 유독 강했는데 지난해 제주 소속으로 서울전 3경기에서 2골 1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윌리안은 상암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올해 5골 중 4골이 홈에서 나왔습니다. 윌리안이 득점한 5경기에서 팀은 4승 1무 승리의 빨강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양팀 감독 모두 모험보다는 안정에 기인한 전술을 꾸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창기자는 인천승에 찍었습니다. 인천이 제대로 기세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네, 같은 시각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원전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두대 매치입니다. 네, 강원은 승점 16점으로 11위, 수원은 승점 15점으로 1점 차 최하위입니다. 지난 라운드를 통해 1점 차로 줄어들었는데요. 만약 2경기에서 강원이 승리하면 승점이 4점 차로 벌어지고 수원이 이기면
뒤집히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은 4월 초 그러니까 5라운드 때 공교롭게도 강원과 비긴 이후로 지금까지 100일 넘게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김병수 감독은 강원에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가까이 강원을 이끌었고요. 지난 5월 소방수로 투입돼서 강원 원정에서 2대0 스코어로 데뷔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수원은 강원전에서 승리한 뒤 9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다가 지난 울산전을 통해 반등을 했습니다. 수원은 연패 뒤에 그리고 연속 무승부 뒤에 그리고 승리가 찾아왔는데요. 강원이 그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수원처럼 시즌 초반 감독 교체 강수를 뒀죠. 여기에 최근에 3연무를 기록 중인데요. 루징 멘털리티를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는 확실히 안정이 됐는데 이제 수원처럼 딱 1승만 따내면 치고 올라설 수 있다고 윤정환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구단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은 새로운 공격진에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요. 지난 시즌 강원의 6강행을 이끌었던 이정협, 김대원, 양현준이 부상 또는 이적 등의 이유로 올 시즌 제대로 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원은 복귀각을 재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 가브리엘, 웰링턴 이렇게 외국인 공격수들을 한꺼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야고가 이미 데뷔를 했고 이제 가브리엘과 웰링턴 차례인데요.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으로 인해서 모든 외국인이 다 뛰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은 교체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원도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를 품기 직전인데요. 등록 절차, 컨디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무리해서 이 경기보다는 아마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밀리치가 최근에 놀라운 폼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안병준과 그리고 새로운 외인 공격수가 가세한다면 공격 옵션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김병수 감독은 최근 좋은 흐름을 이끈 척추라인이죠. 밀리치, 카츠키, 김주원 척추라인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고승범과 이기재는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선수들이라 이 경기 역시 교체로 투입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힘을 주겠다 싶으면 선발로 투입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네, 김경중이 복귀하면서 2선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그리고 키플레이어는 강원 유인수 그리고 수원 전진우로 하겠습니다. 서울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강원 선수는 바로 유인수였죠. 그리고 수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바로 전진우입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이번 라운드에서 유독 무승부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지면 안 되는 단두대 매치에 정배는 저득점 무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기자는 수원승에 걸었습니다. 수원의 흐름 쪽에 걸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대전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대전은 무패 행진 6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꾸역꾸역 5경기 무승부를 이어왔지만 결국 인천의 발목이 잡혔죠. 대전은 사실 모두 2대2로 마쳤던 수원 전북과의 홈 연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담이 좀 커졌고요. 이게 결국 인천전 패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최근 3경기에서 포백, 3백, 포백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3경기 연속 2실점을 했어요. 수비 고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임덕근까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대전의 수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변화가 좀 있을 전망이에요. 대전은 새롭게 영입한 구택이 인천전에서 깜짝 선발 출전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구택 영입이 원톱보다는 티아고와의 투톱 형태를 기대한 측면이 좀 크거든요. 이날 경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톱으로 갈 때 측면 활용이나 수비 전형이 어떻게 될지 이날 경기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대구는 어려운 광주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에드가는 확실히 좀 떨어졌고요. 세징야도 워낙 롤이 많다 보니까 좀 힘겨워하는 모습. 이를 나눠 가져줬던 고재현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역습이나 확실히 이 역습 전개 과정에서 전보다는 덜 다이나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딸깍도 전보다는 위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도 워낙 수비 라인이 견고하다 보니까 좀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대구인데요. 대구는 일단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쓰러졌던 홍철이 큰 문제가 없어서 출전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사실 광주전에서 출격 준비를 했던 새로운 외국인 선수죠. 벨톨라가 부상하면서 이날 경기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일주일의 텀이
세징야 에드가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선 대구가 모두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승리로 대구는 대전전 7경기 6승 1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올 시즌 두 번의 대결을 돌아보면 대전이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성상 대구처럼 내려서서 플레이하는 팀의 대전이 상당히 약했어요. 사실 구택도 이런 측면에서 높이와 힘으로 눌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구택을 대구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재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현이 지난 대전전 결승골도 넣었고 또 역시 대구는 고재현이 살아나야 세드가도 살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제가 픽을 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대구승 하겠습니다. 상성이 역시 대구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고요. 만 기자는 무승부했습니다. 양팀 모두 지지 않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 프리뷰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주말 경기 확인을 하고 리뷰 그리고 다음 라운드 프리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